경제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1928년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인스는 이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루 종일 하던 일을 단 3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제 사회 변화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근데 글쎄요,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나요? 자, 이러면서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루려는 습관, 바로 꾸물거림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자, 솔직히 뜨끔하신 분들 좀 있죠? 나도 연구 대상에 포함이 돼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사회 변화의 빠른 속도, 그리고 인간의 미루려는 습관인 꾸물거림. 이 둘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관계에 대해서 오늘 빅뱅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는요, 2030들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는 따뜻한 힐링 전도사,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 전문 해결사, 심리학자 이동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데 왠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루는 겁니다. 미루기 습관 또는 미루는 행동, 다른 말로는 꾸물거림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최근지 고민인데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그게 건강한 건지. 가끔씩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사전에 드렸던 그 설문지를 혹시 해보신 분들은 점수 한번 총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총합 점수가 11점이 넘는 분들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이상, 11점 이상. 손 들어주십시오. 혹시 이 중에 15점이 넘는 분도 있습니까? 네. 네,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만약에 11점 이하이신 분들 있습니까? 네. 네, 이런 분들은 꾸물거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11점부터 15점 사이인 분들은 약간 주의를 요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15점이 넘는 분들은 상당히 현재 미루고 있는 거죠.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보면 실제 대학생들의 53%가 실제로 심각하게 꾸물거립니다. 일종의 그 초치기를 하거나 늘 마지막 순간에 보고서를 내거나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 만약에 10월 1일 날까지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보고서를 가장 많이 내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는 시간을 보면은 실제로 10월 1일 날 11시부터 가장 많이 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11시 55분 이후에 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교수들도 전체 30%가 꾸물거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미국의 이제 4월 15일이 미국은 일종의 연말 정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 미국의 택배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FedEx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FedEx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날이 4월 14일 날 저녁이에요. 오버나잇으로 보내게 되면은 돈이 만약에 평상시에 그냥 그 우체국에서 내면 얼마 안 되는 거를 수십 배가 넘는 돈을 내고 사람들이 4월 15일 그 전날 보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그 충분히 돈 생각하면은 다른 날 보내면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4월 15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내는 거예요. 꾸물거림은 뭐 학생, 그다음에 뭐 직장인, 가정주부,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꾸물거리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적응적인 그런 요소와 또는 부적응적인 요소와 관련이 되는 거를 살펴보잖아요. 하는데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하고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높아서 실제로 찾아오는 이제 상담에 오는 학생들도 보면 처음에 찾아올 때는 꾸물거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되게 처음에는 우울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찾아오는데 나중에 보면 얘기하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끝이 없는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는 것처럼 가라앉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해서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꾸물거린다는 게 꼭 그게 귀찮아서 꾸물거리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완벽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미루다 보니까 더 찾다 보니까 꾸물거릴 수도 있다고 저는. 저런 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제1유형이 완벽주의자예요. 실제로 꾸물거리는 사람의 제 첫 번째는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거절을 잘 못해서 일을 자꾸 너무 많이 맡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 접시에 그 음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너무 일이 많아져서 꾸물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완벽해지는 사람의 반대축 사이드는 뭐냐면은 되게 조그만한 불안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잔 걱정이 많은 사람도 꾸물거려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관찰 카메라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시험 전날 뭐 하나? 시험 전날 뭐 할 것 같습니까? 공부를 한다? 밤새서 네? 밤새서 책상 앞에 앉아 있죠. 공부를 밤새 책상.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밤을 샐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책상을 좋아하는 분들. 네. 정리하죠. 정리하는 거. 네. 자, 지금 신하영 아나운서는 정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적응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뭐냐면 시험 전날인데 뭘 하는지 관찰하니까 가장 많은 유형은 TV를 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하자. 근데 이게 리모컨의 마술이에요. 뭐냐면 돌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관찰해보니까 과학자가 돼요. 이제 시간 얼마 없고 시험 읽어야 될 게 많잖아요. 이때부터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챕터를 읽는데 내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니까 요걸 읽고 그다음에 잠깐 사과 하나 먹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잠잘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통 6시 반 정도에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 오늘은 상황이니까 3시쯤 일어나자. 알람 맞춰요. 띠리리 알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정말 일관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3시에 알람 울리는 그 많은 걸 다 끄고 깨보면 6시 반이에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막 하고 나니까 시험 성적 엉망이죠. 그러면 이제 풀이 죽어요. 첫 번째 딱 풀이 죽으면 다음번에 이제 시험할 때 한번 또 관찰했어요. 뭘 할까? 이번에는 TV는 안 봐요. 역시 우리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엔 뭘 알아봤더니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왜 라면을 끓여 먹는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걸 먹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려고. 라면을 딱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금 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자고 나서 할까? 그 다음부터 다시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하영 아나운서가 말했던 그 유형이에요. 책상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책상을 치우는 분보다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책상을 많이 치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치우는 거 말고 이걸 깨끗하게 싹 정리를 하고 딱 치우고 나면 너무 이 책상을 치우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뭔가 할 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쉴까? 이게 요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결국은 이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딴 일을 하는 거죠,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 TV를 보고 또 뭔가를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책상을 치우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실제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서두에 소개하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질문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왜 일을 미리 하면은 사실 주변 환경이 좀 변해서 일부러 좀 늦춰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들도 꾸물거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이건 좀 다른데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사실 능동적으로 이거를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꾸물거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적어도 3번 정도 생각을 하고 시간을 들인 다음에 그거를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책략으로서 뭔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거를 뒤로 미루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대처하는 전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꾸물거림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꾸물거림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미룬 다음에 자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 결과도 좋지 않고.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키워드 준비되셨죠? 자, 높이 들어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질문에 재밌는 게 답을 많네요. 주시겠습니다. 또 색깔이 있는 것도 있네.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키워드를 적어봤는데요.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지금 대학원생이었 네요. 이제 공부가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도저히 한 달 전이면 머리가 하얘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도저히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대신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영감이 막 떠오르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과제를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그래서 싶었습니다. 실제로 한 다음에 그 과제 자체 실패한 적 있나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에 이런 말씀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한번 확실하게 실패해보면 다음부터 안 해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사실 더 꾸물거리세요. 이거 지금 그렇지만 꾸물거림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더 꾸물거리게 돼도 그래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라져요. 이게 꾸물거림에 대한 것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사실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자꾸 걱정만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해갖고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도 이렇게 할 말 있잖아요.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직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변명거리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쯤 아주 심각한 그런 게 아닌데 한 번쯤 이거를 기한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한 수업에서 어떤 한 가지 실험으로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그다음부터 알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자꾸 잘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 부담감으로 계속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언니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할 때 제일 최상의 성과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중독처럼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게으름과 창의성의 어떤 관계에 대한 연구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게으름 자체를 게으름이라는 걸로 해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미루는 행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되게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 분들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예술가도 그렇고 사실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참 단맛을 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뤄가지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았으면 사실 이거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중고등학교 때 같은데도 뭔가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외워갖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과제 특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과제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딱 집중해서 해서 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과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긴팔을 입는 거를 배울 때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몰아치기를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보다 일종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팔을 입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게 하나를 A를 B로 완전히 바꾸는 거가 변화가 아니라 A에다가 A는 그대로 갖고 있고 내가 B라고 하는 걸 새로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하는 게 변화일 수도 있어요. 몰아치기 하는 거 잘하잖아요. 또 나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제 이름 뒤에 이제 구자를 하나 붙이면 김정호구가 되는데 아, 호구. 네. 네,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때 많이 거절하지 못해서 제 분수를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얘들을 말도 안 되게 받아들여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받아놓고 나서 보면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부담 막 확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그 거절하는 거가 우리 문화에서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겸손이라든지 양보한다든지 겸양의 문화잖아요, 한국은. 한국은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잘한다는 걸 더 이렇게 키워가는 일종의 자기 고양의 문화. 일종의 영어로 한다면 self-enhancing 하는 자기가 더 이렇게 이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것도 함께 나누고 더 기뻐하고 이런 문화인데 한국은 자기 개선의 문화예요. self-improvement의 문화인 거거든요. 자기를 오히려 뭐를 더 막 잘하는 걸 더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거를 잘 메꿔가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그냥 드리고 싶은 거는 거절하는 게 누구에게도 다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거절을 좀 잘하고 사회적 그 어떤 기술이 많은 분들도 쉽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떤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험해보면 요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상당히 이거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고 상당히 내가 고통의 그 게이지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 그 부탁한 거에서 1부터 만약에 10까지라고 하면 한 6 정도만 받아들여요. 이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한테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받아주시는 그 게이지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23까지는 가능해요. 자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89까지는 받아주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인가 하는 거를 경험칙으로 해서 그걸 받아들였다면 확실하게 해줘요. 네,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저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게이지를 찾아가는 그거예요. 부탁을 다 거절하느냐 다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